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전력 관련된 영상에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제가 또 내용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저보다도 더 지식이 뛰어나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참고하면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하면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가와 천연가스 또 S&P 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향후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이 원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 두바이유는 이 국내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자, 그래서 유가를 봤을 때 특히 이 두바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유가를 보면서 또 S&P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아실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면, 이 유가의 변동은 LNG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LNG 가격은 S&P에 영향을 주는 어떤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 유가가 근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또 S&P를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를 파악하면 S&P 가격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23년 이 상반기 두바이유 평균가는 배럴당 79달러였고 이 하반기 S&P 평균은 138.5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23년 이 하반기 두바이유 평균가는 이 배럴당 85달러.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유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S&P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유가가 S&P를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반기 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이기 때문에 S&P 가격은 2023년 이 하반기 138.5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5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이 S&P 가격의 평균을 보게 되면 현재 138.06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유가를 선행 지표로 계산한 게 맞아 떨어진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145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현재 138.06원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0%는 아니어도 우리는 또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지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내 기관에서는 또 2024년 이 전체 평균 S&P 가격을 12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격 138.06원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상반기 S&P 가격을 대략적으로 130원을 잡게 되면 하반기에는 110원 정도가 나와 주어야 이 기관에서 예상한 S&P 120원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많이 하락을 해줘야, 자, 이러한 수치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후티 반군과 또 미국의 홍해 관련된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요소와 또 결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바이든과 이 트럼프의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실상 둘의 재대결이 점쳐지고 있죠. 지지율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이 트럼프가 약 6%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현재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후티 또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는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4월부터는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떠한 특징을 통해서 후티 반군과의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때부터 국제유가 역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S&P 가격 역시 하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S&P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한전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요소로는 또 천연가스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천연가스가 폭락을 하고 있죠. 이 한 달 사이에 약 45% 폭락을 했는데, 이 천연가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한전 같은 경우 올 여름 3분기 이 성수기에 5조가량 흑자도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반기 S&P는 이 천연가스가 더 폭락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100원 이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이 전기세를 30원 정도 올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년이면 누적 적자도 역시 다 해결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쿄전력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1년간 수익률이 60%를 기록을 했죠. 이 주요 모멘텀은 요금 인상, 또 원전 재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었습니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이 2022년 7월 이 재가동이 결정된 이유보다 2023년 이 하반기 이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건데, 24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겠지만 23년 이 도쿄 증권 거래소가 또 저PBR 시정을 발표한 이후에 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 마찬가지죠. 현재 저PBR 관련주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처럼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도쿄전력과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수익률 격차는 10년간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전력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도 이 비슷한 맥락인데, 이 도쿄전력과 같이 원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주가의 트리거를 작용하면서 23년 초 이후 8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신규 원전 가능성이 또 다른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 24년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5년, 26년까지 매년 한 기에 신규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죠. 자, 그래서 조만간 발표될 11차 정기분을 통해서 신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전력부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동향을 점차 볼 때 한국전력 역시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로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 전체 발전량의 50%가 석탄이죠. 자, 이 석탄 가격을 보게 되면 21년부터 22년까지 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기료는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계속되는 적자의 폭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현재 이 만드는 비용보다 싸게 팔고 있는 거죠. 자, 원가보다도 싸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재 뭐 경기도 어렵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데, 우리가 식당을 좀 예로 들어보면, 자, 원재료보다 싸게 파는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기료를 올린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적으로도 전기요금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기요금이 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면 또 민영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이 전기료 역시 더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민영화 되기 전에 잘하자.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2,000원 구간에서의 이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11선 위에서 놀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는 이 19,000원 라인이죠.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2012년 이 적자를 시작으로 2016년 12조 원까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자본 역시 빠르게 올라갔겠죠. 2012년 53조 원에서 2016년 72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이 자본이 저점을 기록했던 2013년 2분기 PBR은 0.34배를 기록한 뒤에 2016년 3반기까지 0.56배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익 흐름으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역시 23년 대비해서 56% 가량 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